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계시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놀랍게도 이분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큰 병으로 입원한 적이 없으시고 감기조차 거의 걸리지 않으신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의 외모입니다. 91세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피부는 윤기가 나고 걸음걸이는 경쾌하며 무엇보다 눈빛이 30대 못지않게 또렷하고 생기가 넘쳐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분이 90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이나 유전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실천해온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놀랍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라고 하네요. 의학을 70년 넘게 공부하고 진료를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4개의 핵심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의 핵심 부위,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 부위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이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발목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발목이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좌우하는 핵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발목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운동은 거의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발목 주변 근육들이 경직되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각종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항상 발목 상태부터 체크하신다고 해요. 발목만 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발목이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 피로, 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발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이 방법이 정말 놀라워요. 거창한 운동기구나 복잡한 동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운동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발목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의 순환이 완전히 달라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간단해 보이는 이 발목 관리법에도 깊은 원리와 특별한 노하우가 숨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20년 넘게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발목 상태를 보시더니 바로 원인을 찾으셨다고 하네요. 그분의 발목을 만져보니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고 딱딱했어요.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발목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환자분은 3개월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감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심지어 얼굴색까지 환해졌다고 하니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죠. 발목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해요.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발끝에 고여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결국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왜 발목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발목 관리법이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 기능 향상, 면역력 증진, 심지어 정서적 안정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의 핵심 부위 중 첫 번째일 뿐이거든요. 나머지 3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선생님만의 특별한 발목 관리법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계속해서 91세 현역 의사 선생님의 건강 비밀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핵심 부위인 발목에 대해 말씀드렸죠. 발목이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발목 관리법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을 70년 넘게 실천하고 계시고 그 결과가 바로 91세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시네요. 선생님의 발목 운동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20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냥 발끝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목 주변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해야 한다고 하세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발목 근육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운동이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가 깨어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발목을 움직일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바로는 발목이 유연한 사람들은 넘어질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고령자의 낙상은 정말 치명적인데 발목 관리만으로도 이를 크게 예방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목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반드시 함께 체크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핵심 부위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부위야말로 정말 의외의 곳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바로 귀 뒤쪽입니다. 정확히는 귀 뒤쪽 목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유양돌기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귀 뒤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곳을 인체의 숨겨진 보물창고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 작은 부위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직결된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움츠리게 되죠. 이런 자세가 계속되면 귀 뒤쪽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림프 순환이 막힌다고 해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환자 이야기가 있어요. 40대 직장인 남성분이었는데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대요.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의사들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라고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분의 귀 뒤쪽을 만져보시니 돌덩어리처럼 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3개월 후에 그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감기도 안 걸리고 무엇보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마사지 방법이 궁금하시죠? 사실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과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호흡법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귀 뒤쪽 마사지가 단순히 면역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곳과 연결된 신경들이 뇌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91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복잡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는 것도 이런 관리법 덕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2개의 부위가 더 남아 있어요. 3번째 부위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곳인데 이곳을 관리하면 소화력이 20대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 부위는 선생님께서 이것만 알면 평생 병원 갈 일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하네요. 과연 나머지 2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70년 넘게 완성해온 이 4부위의 통합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91세 현역 의사 선생님의 건강 비밀 중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신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해요. 두통약을 달고 사셨는데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1달 만에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3번째 부위를 공개해 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3번째 부위는 바로 배꼽 주변입니다. 정확히는 배꼽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쪽 부분이에요. 배꼽 주변이라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곳을 인체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부르세요. 동양의학에서는 단전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현대의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해요. 이 부위에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복부 신경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3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몇 년째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대요. 소화제를 달고 사시고 온갖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분의 배꼽 주변을 만져보시니 마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복부 마사지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단 2주 만에 소화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하고 변비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소화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력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배꼽 주변이 풀리면 온몸의 에너지 순환이 좋아진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쉬워졌다고 해요. 선생님의 복부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양손을 포개어 배꼽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배꼽을 중심으로 점점 원을 크게 그려 나가는 거라고 해요. 처음에는 배꼽 바로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다가 점점 원을 크게 해서 갈비뼈 아래까지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을 작게 줄여가면서 배꼽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세트씩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마사지를 할 때 따뜻한 기운이 배 전체로 퍼져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배 안의 장기들에게 에너지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80세가 넘어서도 소화력이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음식을 드셔도 속이 편하시고 배탈이나 설사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91세 나이에도 매일 3끼를 꼬박꼬박 드시고 간식까지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배꼽 주변 관리 덕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복부 마사지가 소화력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배가 편해야 잠도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마사지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된 환자분들이 많다고 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감정 조절도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배는 제2의 뇌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실제로 장에는 뇌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꼽 주변이 건강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도 마음이 빨리 진정된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91세가 되어서도 항상 온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가장 중요한 4번째 부위가 남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위를 건강 장수의 최종 열쇠라고 부르세요.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병원 갈 일이 정말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4번째 부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70년 넘게 완성해온 이 4부위의 완벽한 조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비밀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4번째 부위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발목, 귀 뒤쪽, 배꼽 주변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의외의 부위들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부위는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젊은 의사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선생님, 요즘은 좋은 의료 장비도 많고 신약도 계속 나오는데 왜 병든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대요.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엔진만 고치면 될까? 아니야. 기본적인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부품을 넣어도 또 고장 나지. 바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위는 바로 손목입니다. 발목에 이어서 손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손목을 상체의 발목이라고 부르세요. 발목이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손목은 상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해요. 특히 심장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에 손목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키보드를 치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마우스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계속 같은 자세로 굳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손목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손목이 잠들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손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목도 아프고 심지어 두통까지 생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진료하신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회사원인데 매일 컴퓨터 앞에서 10시간씩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어깨 결림이 너무 심해서 마사지도 받아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분의 손목을 만져보시니 돌처럼 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손목 운동을 알려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어깨 결림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손목 운동은 정말 간단해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20번씩만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목을 움직일 때 손가락도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손목을 위로 젖힐 때는 손가락도 쫙 펴고 아래로 내릴 때는 주먹을 가볍게 쥐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효과가 2배가 된다고 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손목 돌리기라고 부르시는데요. 양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오히려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손목이 깨어나는 걸 느끼면서 해야 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목 운동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가장 놀라워하시는 것은 손목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진료를 하시기 전에 항상 손목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91세가 되어서도 복잡한 의학 서류를 작성하시고 정밀한 진료를 하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손목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손목이 풀리면 온몸이 이완된다고 설명하시는데요. 특히 저녁에 손목 운동을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제 4가지 부위를 모두 알아봤네요. 발목, 귀 뒤쪽, 배꼽 주변 손목. 정말 의외의 부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이 4부위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함께 관리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4부위 통합 관리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70년 넘게 건강을 지켜오셨다고 해요. 통합관리법의 핵심은 순서에 있어요. 아무 순서나 하면 안 되고 특정한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발목 운동부터 시작해요.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 운동을 해서 상체의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귀 뒤쪽 마사지를 해서 림프 순환을 돕고 마지막에 배꼽 주변 마사지로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면 전체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종일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이 5분만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호흡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운동마다 특별한 호흡법이 있는데 이걸 지키면 효과가 3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과연 그 비밀스러운 호흡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드디어 선생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 왔어요. 바로 4부위 통합관리법과 함께하는 특별한 호흡법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생명호흡법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께서 왜 호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숨 쉬는 방법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쉬는지 아세요? 무려 2만 번도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으로만 숨을 쉬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온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선생님의 생명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이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해야 해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죠. 그 다음에 4초 동안 숨을 참아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기 4초, 참기 4초, 내쉬기 6초.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호흡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이제 4부위 운동과 함께 해보겠어요. 첫 번째 발목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발목을 위로 젖힐 때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숨을 참아요. 그리고 발목을 아래로 내리면서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목 운동의 효과가 3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호흡과 함께 하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주시면 기존 운동법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보신다고 해요. 두 번째 손목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을 위로 젖힐 때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아래로 내릴 때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손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70대 할머니가 오셔서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대요. 손목 운동을 호흡법과 함께 알려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는 손이 이렇게 따뜻해진 게 언제였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해요. 세 번째 귀 뒤쪽 마사지도 호흡과 함께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훨씬 활발해진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호흡이 림프액을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배꼽 주변 마사지는 더욱 특별해요. 배로 숨을 쉬면서 동시에 배를 마사지하는 거니까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4-4-6 호흡을 하면 소화기관이 완전히 깨어난다고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이 전체 과정을 몸과 마음의 대화라고 표현하세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각 부위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목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손목아, 따뜻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피곤한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만의 특별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 사부의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켜준 내 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91세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몸에게 인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몸도 가볍다고 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의 후기가 정말 놀라워요. 어떤 분은 2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만성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건데 이 운동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호흡을 참는 부분에서 힘들면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하세요. 3-3-5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직후에는 배꼽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너무 아픈 곳이 있으면 억지로 마사지 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면서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몸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그렇다면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실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의 사부위 관리법과 호흡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예요. 바로 선생님께서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실 수 있었던 진짜 비밀 일상생활 속 원칙들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작은 것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큰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하세요. 실제로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배운 사부위 운동이에요. 딱 5분만 투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찬물로 세수를 하시는데 이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찬물로 세수할 때 귀 뒤쪽과 목 뒤쪽을 특별히 더 차갑게 해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자극을 받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천연각성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세요. 하지만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아침은 깨우는 식사, 점심은 채우는 식사, 저녁은 마무리하는 식사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각 식사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소화기관을 깨우기 위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간단한 죽이나 미음 같은 걸 드신다고 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이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신다고 해요. 91세가 되어서도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심지어 달콤한 디저트도 드신다고 하네요. 점심만큼은 즐겁게 먹어야 한다고 하세요. 저녁은 가장 가볍게 드세요. 대부분 야채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선생님만의 특별한 식사 원칙이 있어요. 30번 씹기예요. 어떤 음식이든 최소 30번은 씹어서 드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절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신다고 해요. 음식과 대화를 나누듯이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습관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매일 점심 후에 정확히 20분간 낮잠을 주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20분이에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주무신다고 해요. 20분 낮잠은 밤잠 2시간과 같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20분 낮잠 덕분에 오후에도 집중력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20분을 넘기면 오히려 머리가 무거워진다고 하시니까 시간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산책을 하세요. 딱 30분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신다고 해요. 이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신다고 해요. 오늘 만난 환자분들은 어떠셨나? 내가 제대로 도움을 드렸나? 내일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루를 되돌아보시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이걸 마음의 정리 시간이라고 부르세요. 산책할 때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발걸음에 맞춰서 4-4-6호흡을 하신다고 해요. 4걸음 동안 들이마시고 4걸음 동안 참고 6걸음 동안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산책의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고 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감사일기예요.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해요. 오늘도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생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깊게 잠들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세요.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잠드는데 5분도 안 걸리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하세요. 사람은 불안할 때 병이 생긴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정말 깊은 이야기죠?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7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법한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91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의사들한테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우고 계신다고 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신다고 해요. 익숙한 길만 걸으면 뇌도 익숙해진다. 새로운 길을 걸으면 뇌가 깨어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선생님께서는 건강의 가장 큰 비결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환자분들을 단순히 치료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진료할 때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선생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을 들으니까 와, 정말 좋은데 나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과연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실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잘 아세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간소화 버전을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사부의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바쁘면 1분 버전도 있다고 하세요. 발목 5번, 손목 5번, 귀 뒤쪽 10초, 배꼽 주변 10초. 이것만 해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습관이 되는 게 먼저 다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많은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니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시작한 분들은 오히려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습관은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젊었을 때는 이런 생활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의사 일이 너무 바빠서 불규칙한 생활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셨다고 해요. 70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생활 방식을 알려줬다면 아마 그게 가능해? 했을 거다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시작한 경우에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발목 운동하자라고 서로 독려하면서 하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화되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다고 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매일 우울하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부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6개월 후에는 등산까지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의 성격이 완전히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으셨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밝아지셨다는 거죠.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 선생님께서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선생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는 정말 있는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왔어요. 91세 현역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선생님께서 작년에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이 사부의 관리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였어요.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6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참가자의 95%가 혈액순환 개선을 보였고 88%가 면역력 증가를 보였으며 무려 92%가 수면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런 수치는 웬만한 의학 연구에서도 보기 힘든 놀라운 결과라고 하네요. 특히 놀라운 건 발목과 손목 운동이 실제로 혈액순환을 30% 이상 개선시킨다는 게 객관적으로 측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뒤쪽 마사지는 림프구 수치를 평균 25% 증가시켰고 배꼽 주변 마사지는 소화효소 분비를 40% 향상시켰다는 거죠. 연구를 진행한 교수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가 날 리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고는 완전히 놀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 연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70년간의 실제 경험이라고 하세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셨고 본인도 91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시니까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연구에 참가하신 한 분이 6개월 후에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 내용이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밝아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실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하세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다. 매일매일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실 계획이라고 해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100세까지는 확실히 일하실 거라고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꾸준히 했을 뿐이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다. 발목 운동 5번부터 시작해 보자.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만 5번 움직여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거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때 이 방법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91세 현역 의사 선생님의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